오늘은 버지니아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인 북버지니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황계실입니다.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 아마 여기 북버지니아 쪽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브로커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브로커 한 지는 2016년에 1년 했다가 또 다시 하고 지금은 2017년부터 또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 지금 활동하시는 범위가 지금 저는 주로 버지니아만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그럼 뭐 네. 이쪽 부동산 시장은 빠삭하시겠네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 한국에 계신 분도 그렇고 네. 또 다른 미국 내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네, 이쪽 북버지니아 쪽 특히나 페어팩스를 중심으로 한 한인들이 좀 많은 네, 그런 곳을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찾아뵀는데 네. 어떻게 여기 좀 매물이 어떻습니까? 요즘 페어팩스 쪽은 봄처럼 그렇게 막 정말 미친 마켓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아직도 이자율이 3% 정도로 작고 매물이 정말 계속 부족해요. 아, 그래서 이제 제일 특이한 거는 컨디션이 좋은 집, 뭐 리모델링 돼서 좀 모던한 집들은 아직도 저도 많이 깨졌고 오퍼가 4개에서 뭐 7개 이상 깨졌다는 게 뭐죠? 저도 이제 제 바이어 오퍼가 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 경쟁 없이, 그러니까 융자 조건, 감정 조건, 인스펙션 조건 없이 노 컨틴전시로 오퍼가 베리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정말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정말 조건 없이 오퍼를 넣으시는 게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 집을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게 조건은 보통 집을 사겠다고 오퍼할 때는 예, 예. 융자 조건, 감정 조건, 홈 인스펙션, 그 외에 뭐 HOA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넣는데 아무 조건을 없이 넣는다 이거죠. 근데 HOA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니까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예. 보면 내가 융자가 안 나와도 사겠다. 감정 해봐서 감정이 안 나와도 사겠다. 인스펙션 없이 무조건 as is 상태로 살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경쟁이 심하고 예. 그만큼 집이 없고 예.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네. 이쪽 지역 집값이 그러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뭐 예전부터 비싸긴 했지만은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딱 시세가?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세너빌에 방 3개, 화장실 2개, 가라지 없는 것 같은 경우도 그 사이즈에 따라서 45만에서 55만까지 가고요. 예. 뭐 한 1100 스퀘어피트에서 1200은 40에서 45만, 그리고 1700, 1800 이렇게 되는 건 55만, 56만까지도 가고요. 예를 들어서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 53만에서 59만. 그 다음에 뭐 투카 가라지다. 그러면 68만에서 70만까지도 가고요. 아무래도 세너빌이 한인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올랐고 네. 오히려 타인종보다 한인 바이어들이 가격을 좀 많이 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특히 세너빌이나 페어팩스가 많이 오른 편이고 페어팩스 같은 경우는 뭐 원카가 63만에서 67, 8만, 투카가 68만에서 78만. 근데 정말 컨디션을 완전히 좋게 리모델링 해놓은 집은요, 봄에 같은 경우는 뭐 싱글하우스일 경우에 10만, 20만 이상 그 리스팅 프라이스 이상 쓰는 경우가 소위 말해서 비일비재했어요. 웃돈을 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오파가 어떤 경우에는 봄에는 정말 20개, 30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이게 많이 그 열기는 식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매물이 부족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아직도 이자가 싸잖아요. 3%대니까 집은 굉장히 지금도 과열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 나온 거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네네. 그 이유가 뭔가요? 요즘 이렇게 집은 제가 이제 13년 동안 리얼터를 하면서도 항상 피부로 느끼는 건데 현장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도 집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 집을 많이 짓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싸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평소에는
이제 싱글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땅 많고 수영장이 있는 싱글을 선호하지 않다가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집, 수영장이 있고 집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선호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제일 좀 다른 변화는 코로나 이전에는 IT에서 좋은 인컴이나 크레딧이 좋은 밀레니엄 세대들이 집을 안 샀어요. 왜냐면 묶이기 싫으니까.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서. 네네. 그랬는데 걔네들이 제일 메인이 그 젊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집, 그리고 오피스가 있고 뭐 헬스 할 수 있고 뭐 예. 그런 식으로 릴렉스 할 수 있고 무비룸 같은 거 만들고 예. 수영장 있고 땅이 있고 이런 집을 선호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베이브 부모들이 워낙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에도 뭐 한 15% 20% 올랐잖아요. 근데 예. 올해도 지금 10% 정도를 찍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집값도 같이 덩달아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오른 거는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우선은 자재가 조달이 안 되니까 새 집도 컨트랙 해놓고 나서 뭐 자재비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조항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물건은 수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IT 하는 친구들은 그 크레딧이 좋고 인컴이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걔네가 제일 강한 바이어들이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아무 조건 없이 오퍼를 쓸 수 있어요. 뭐 나이는 30살, 35 미만인데 보통 인컴이 20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 되니까 융자 조건 없이 아예 그냥 융자 조건을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융자가 안 나와도 집을 산다. IT 산업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네요. 잘 사기 힘드네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특히 이따가 뭐 제가 어떤 준비를 하냐고 여기 물어보셨는데 예. 그리고 제일 피부로 느끼는 거는 베이비 부모들이 한 뭐 세너빌, 페어팩스, 비엔나, 맥클린에 한 90년도, 2000년도에 한 20만 불, 30만 불 샀던 게 3배, 4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은 안 팔 이유가 없죠. 집이 그렇죠. 또 많이 낳고 됐고. 근데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이거를 팔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게 말해요. 네, 아니면 이제 그 소유하는 거를 어르신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거를 이제 베이비 부모가 팔고 밀레니엄이 그걸 흡수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레니엄 세대들은 새 집을 또 많이 선호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엔나, 맥클린, 페어팩스 쪽에 새 집이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그 올드하우스들보다. 그런데도 잘 팔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약간 부촌 아닌가요? 맥클린 뭐 쪽이.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지금 제일 개발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타이슨스 코너예요. 예. 타이슨스 코너 매시도 클로즈하고 거기를 이제 주상복합이라 그러잖아요. 밑에는 식당, 그다음에 리테일 있고 상가고 그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아파트가 뭐 원베스가 뭐 3,000불 정도 해요. 근데 렌트가 호텔처럼 완전히 럭셔리하게 그렇죠. 만들어 놨고 그렇지만 타이슨스 메트로가 걸어서 가고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갤러리아 그다음에 있고, 워싱턴 DC하고도 가깝고. 네, DC도 가깝고 또 걔네들은 지하철 안 타요. 다 차를 타고 다니지만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럭셔리한 생활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거기 뭐 짐도 있고 띠어라도 있고 맞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캐피탈도 그런 플레이스를 만들고 또 타이슨스 코너에 그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페어 홀푸드 생기면서 그 앞에 갑자기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는 레스토랑 코너처럼 또 만들었어요. 예. 거기가 신도시 개념으로. 네, 신도시 거기에 이제 뭐 그 주로 식당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팬데믹을 보면 리테일은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잘 될 수 있는 직업이 식당인 것 같아요. 식당은 어쨌든 나와서 먹고 투고도 하고. 예. 근데 다른 리테일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렇다 치고 좀 연세 드시고 자녀분들
좀 뭐 다 출가시킨 이런 분들이 좀 가기 좋을 만한데 집 사기도 좋고 사기 좋은 뭐 어디가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램블러 싱글을 권해드려요. 그게 뭐예요? 램블러 싱글은 집이 그냥 평평해요. 단층 네, 단층에 주로 그린브리어 쇼핑센터에 많이 있는데요. 그림으로요. 네, 그 페어팩스 그린브리어 쇼핑센터 있잖아요. 맥도날 있고 마샬 있고 거기 50번하고 그 챈틀리 만나는데요. 거기는 제가 많이 사드렸는데 예, 그 방 3개, 화장실 2개, 가라지 하나가 한 3년 전에 50만 불, 48만 불 그랬어요. 싱글하우스인데 네네. 괜찮네요. 근데 사이즈는 한 1800 정도인데, 그러니까 플랫하고 땅도 0.23 에이커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거의 막 65만 70을 육박해요. 올랐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집을 팔고 다 원하는 게 그 램블러 싱글이에요. 계단 없고 조그만 땅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예,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상추 같은 거 그렇게 하고 또 가라지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하셔요. 그리고 비엔나에 이제 그 실버 콘도가 있어요. 가격은 55만에서 65만대예요. 근데 거긴 엘리베이터가 있고 예. 비엔날 걸어 다니고 비엔나 메트로. 근데 싸지 않죠. 지금 현재도 분양하고 있는데 사이즈는 한 1,700에서 2,00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잘 팔리고 인기가 있냐면 아직까지 55세 이상이어도 잡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또 뭐 가범한 잡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실버 콘도인데도 굉장히 핫해요. 그리고 이제는 집을 막 엉성하게 짓지 않고 뭐 톨브라더스 오픈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요, 모든 걸 가능한 이 기본에 넣어요. 그 대신 가격을 올려놔요. 뭐 예. 맥클린의 유니언팍이라고 맥클린 메트로 걸어가는 콘도도 뭐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서 콘도 자체가 110에서 120만 불이에요. 어우, 방 비싸네요. 3개, 거러지 하나, 화장실 2개. 와. 근데 호텔처럼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을 럭셔리하게 뽑아요. 그 대신 가격을 올려놓고. 그런데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요. 그래서 보면 그 이제 모델하우스나 오픈하우스로 손님하고도 가고, 또 이제 제 손님도 밀레니엄 29살 친구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가보면 그걸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왜 럭셔리 키친 있잖아요. 예. 오픈돼 있고 예. 거기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있고. 쫙 있으니까 이제 파티하기 좋고. 그렇죠. 그러면 와이나 나는 이거 살 수 있고 등록되고 나는 엔조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하이스쿨 맥클린이니까 그 집이 오르는 거예요. 작년부터 분양을 했는데 벌써 올랐어요. 근데 땅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도시 건물만. 생활을 원하는 거죠. 예. 근데 메트로 바로 5분 거리고 그 캐피탈 1도 가깝고 은행. 예. 캐피탈 그 타이슨스 코너 있잖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계단을 제일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답답한 타운하우스보다는 작은 싱글을 선호하세요. 예. 근데 작은 싱글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주로 싱글이어도 계단이 많은 싱글이 많이 있거든요. 작은 싱글 가려면 시골 쪽으로 좀 외곽 지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작년에 제가 뭐 이래서 120만 불에 크립톤의 싱글을 팔아드렸어요. 그러면 아 나는 그냥 조그만 싱글에서 시골이라도 좋아. 근데 그거는 저는 뭐 별로. 저도 이제 나이 있으니까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어쨌든 여기 센터빌은 한인타운이잖아요. 그렇죠. 뭐 마트도 많고 모든 생활이 편리해요. 막말로 진짜 영어 못해도 살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 그리고 그렇죠, 옆에서 맞아요. 누가 좀 도와줄 수 있고, 자녀분들하고 안 사시니까 생활이 편리하고, 연세 드시다 보면 이렇게 한인 마인드가 더 많이 들잖아요. 예. 교회도 그렇죠. 뭐 중앙장로교회 한인 열린문교회도 있고, 일단은 멀리 가서 뭐 싼 집을 사시는 것보다 그래도 그 그린브리아 쇼핑센터나 페어팩스나 아니면 성당 요 주변에서 항상 언제든지 이머전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사시면은 생활이 편안하잖아요. 맞아요.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연세시. 그리고 이제 트래픽 있고,
한 손님은 이제 멜랜드에서 사시는데 지금 집을 찾고 계신데 버지니아로 오시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가까운데. 그렇죠. 그래도 같이 사시는 거는 다들 싫고.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고 막 급할 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쪽을 권해드려요. 예. 위해서는 이제 뭐 캐시로 사실 경우는 그냥 캐시만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캐시로 살 경우는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융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평소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크레딧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인컴도 중요하고 크레딧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크레딧이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망가졌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인컴은 많으세요. 근데 적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세금. 예.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집 사시기는 뭐 그냥 다운을 많이 하시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항상 크레딧하고 인컴 그 관리를 잘 하시고 내가 과연 얼마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무리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100만 불 200만 불 집 원해도 내 다운하고 융자가 안 되면 못 사는 거잖아요. 제일 네,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관리 잘하고 또 손님들은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슬리 페이먼을 하고 근데 모게지뿐만 아니라 물론 모게지에 에스크로에 텍스, 인슈런스 뭐 다 포함은 되잖아요. 그렇지만 매달 모게지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HOA는 또 따르고 콘도피 그렇죠. 따르니까 이거를 감안했을 때 뭐 내가 30년 융자를 받으면 내가 이거를 과연 그때까지 물론 30년은 안 살지만 그렇죠. 매달 페이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뭐 전에 저는 2008년에 시작할 때 쇼세일부터 시작했는데 뭐 내가 뭐 못 내면 그냥 쇼세일 하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네. 내가 그 집을 살 때 이 집에 대한 페이먼을 하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지만 그래도 생활비도 있고 그죠? 무조건 집만 큰 거 사놓으면 집을 내가 안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13년 동안 이제 부동산 하면서 느낀 거는 집은 그냥 내가 들어와서 편안하고 엔조이 해야지. 어떤 분은 자기 집은 안 사요. 투자하지만 막 사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난리 네.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절실히 느끼는 게 집은 그냥 여기 제가 노트에도 써놨는데 집은 행복이다. 아, 그리고 좋은데요. 네. 예. 집이 있어야지 내가 가서 뭐 씻고 자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편안한 게 내 집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네요. 그게 작든 뭐 크든 그러니까 집은 편안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조이 해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빠질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쭉 갈까요? 지난 봄에는 저희도 정말 놀랐어요. 이거 마켓이 미쳤구나.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에 나온 걸 저희는 110을 썼다고 보세요. 집이 정말 마음에 들으면 115만, 120, 125만에 써서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집의 컨디션에 따라 정말 중요한데요. 뭐 H백이 새 거라든가 루프도 새 거, 윈도우도 새 거, 뭐 키친이 또 다 리말레닝 돼 있다. 그다음 업그레이드 돼 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요새 제일 힘든 거는 자재비도 비싸고요. 자재도 없고 인건비도 비싸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하나를 옛날 같으면 10,000불, 20,000불이면 이제 요새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고 업그레이드 했는데 거의 4, 5만 불 잡아야 되고요. 키친도 6만 불, 7만 불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집을 볼 때 이제 에이전트하고 상의하셔서 이 집은 뭐 그 업데이트한 업그레이드 임프루브먼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동네 시세가 80인데 이건 많이 했어. 그럼 이분 90을 줘도 그게 밸류업을 하다 그러면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이 집을 정말 얼마나 원하나. 그렇죠. 그래서 80에 나왔는데 오파가 뭐 10개 들어왔어. 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고 리스팅 에이전트가 다시 연락을 해요. 내가 오파를 10개 받았다. 베어리 스트롱 오퍼다. 근데
너네 더 쓰기 원하면 파이널 앤 베스트를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집을 원하면 더 쓸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윳돈이 있으셔야 돼요. 바이어가 예를 들어서 80만 불까지 융자 돼. 그리고 뭐 20만 불 다운해. 그럼 그게 딱 되잖아요. 예. 근데 90만 불 그랬을 때 이거는 오버프라이스니까 어쨌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감정가에 대한 거를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게 살수 없으면 없는. 예, 내가 융자 90만 불하고 융자 조건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가 제일 관건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100만 불인데 120 썼어.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집은 좋아요. 예, 예. 내가 이거 너무 남들의 그거 부하내동에서 많이 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랬을 경우에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에이전트를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캔슬해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 내가 그렇게 오퍼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정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 생기면은 네, 다시 또 감사합니다. 찾아뵐게요. 너무